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을 또 역사와 관련을 시켜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여성 징병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1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저는 여성들의 군복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그걸 가져왔습니다. 뭘까요? 일단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기생들입니다. 기생이요? 특히 북방의 국경지대에서 활동한 분들 이야기입니다. 기생과 군인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되죠? 그 기생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하는 양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기회를 익혔거든요. 시를 잘 쓴 기생은 많죠. 그리고 안동 기생은 눈 감고 대학을 암송했다 그래요. 와. 그리고 이제 의녀들도 기생으로 나서기로 했으니까 예. 의술에 뛰어난 기생도 있었다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든 양반들 이런 기생을 좋아했습니다. 아, 똑똑한.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군관들을 주로 상대했던 기생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1605년부터 1827년까지 200여 년 사이에 기록된 일기와 일지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함경도를 비롯해서 국경지대를 다녀보고 남긴 기록들입니다. 이 1760년에 네. 이의봉이 쓴 북원론이라는 기록에 12살짜리 기생이 칼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넓고 크게 칼을 놀리면서도 위험 있고 절도에 맞으니 참으로 기이한 재능이었다. 와, 12살 기생이. 야, 이거 뭐 춤이라기보다는 좀 무술 같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검술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잘했겠죠. 예. 무사들도 검술을 많이 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재밌는 게 기녀 여러 명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춤을 묘사한 문장이 재밌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매는 나풀대는데 움직이는 모습이 늠름했다. 예쁘고 요염한 태도는 조금도 없었다. 야, 춤을 묘사를 하는데 늠름하다. 곧 아름다운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예. 이야,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생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예.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분들의 신분이 방직기였을 겁니다. 뭐냐면 이 방직기들은 그 변방에서 군복무를 하는 양반들의 가사를 돕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말하자면 밥하고 빨래하고 또 아프면 병간호도 하고요. 이 세종실록에도 보면 방직기의 유래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할 만큼 오래전부터 활동하던 분들입니다. 무관 한 명에 방직기 한 명이 배정됐습니다. 이분들이 활쏘기 시합을 할 때는 파트너처럼 활동하기도 했거든요. 참고로 군관은 1년에 120일 넘게 활쏘기 시합을 했습니다. 군관이 120일 넘게 활쏘기 시합을 했으면 사흘에 한 번 걸로 연습을 한 건데.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연습 파트너를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때마다는 아니고 자주 참석했어요. 자주. 예. 야, 그러면은 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부길기에 1605년에 쓴 부부길기에 보면 방직기가 짝을 지어서 시합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시합에서 이기면 방직기가 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줬겠죠. 예. 근데 시합에서 지면 벌칙을 같이 받았습니다. 아, 벌칙을 같이 받아요? 여자랑? 예. 그 군관과 방직기가 같이 술을 내거나 돈을 내는 거죠. 아니면 같이 광대춤을 췄습니다. 또 진짜 꼴찌를 하면요. 네. 방직기에게 광대 옷을 입힌 뒤에 네. 소등에 태우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아, 약간 벌칙 느낌이네요, 이게. 예,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상도 같이 받고 벌칙도 같이 받고 했으면 진짜 파트너 맞네요. 이게 상하 관계라기보다. 그렇죠. 동료 의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이분들이 전쟁이 나도 파트너로 활약을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요. 예. 박래겸에서 북마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경도 부령에서 군관들의 기술을 테스트합니다. 말하자면 기마술, 활쏘기, 창술, 검술을 시험했는데 활 쏘는 대목에서 기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말을 타고 두 손으로 활을 잡은 채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달리는데 번번이 군관보다 빨랐다. 저는 이게 그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샤라포바 선수가 말을 타고 활 쏘는 장면을 상상했거든요. 정말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일까요? 말을 타고 두 손으로 활을 잡았으면 말을 손으로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샤라포바처럼 소리를 막 지르면서. 또 근데 군관보다 빨리 가고. 이야, 이거 뭐죠? 그래서 이제 시합 후에는 군관들에게 화살대와 생포를 상으로 주는데 기녀도 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보통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는 군관들도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예. 이 기생들도 진짜 그만큼 잘 쏘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진짜 전쟁에 나도 물러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력이 이 정도 되는데. 예. 북방 지역이니까 또 예. 보구위원들의 피가 흐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근데 이만한 실력 갖춘 분들이 성벽에 서서 활을 쏘면은 적군들이 정말 감히 접근을 못하죠.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남자 이상의 몫을 충분히 해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야, 이런 역사가 알려지면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지금도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여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혀 뜻밖의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생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군사에 관심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보통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여성들이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였다면 우리가 이제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남녀 모두에게 충분히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자라서 못할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기생의 모습이 지역에 따라서 사뭇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군복무 형태도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10년 전쯤에는 정치인한테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군복무 이야기하면 기간 단축 이야기만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만 계속 하지 말고 복무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제 선제 조건이 군복무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군사훈련을 받고 초소를 지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국가에 봉사하는 기간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군복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봉사기간이라고 전환을 하면 군대로서의 모습 위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복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뭐 공중보건의도 있고 다양한 대민 지원도 하잖아요. 뭐 산업체 근무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의료만큼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공중보건의들은 오지에 가서 진료 활동을 하는데 교육 부분도 그런 역할을 하는 군인을 선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사에서 보면 군인은 아니지만 율곡 선생이 황해도 해주에 감사를 갔다가 너무 좋다 이래서 나중에 이 해주의 젊은이를 가르쳐야지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율곡이란 분이 원체 대단하기도 하겠지만 이 한 사람의 힘으로 그 고을의 풍속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리지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문대에 재학 중인 군인들이 교육 소외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입시 전략을 짜주거나 공부에 도움을 주면 교육 불평등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특히 뭐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은 정말 환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사교육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이면 오히려 고3 때 나는 시골로 전학 가겠다 하는 학생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 형태를 좀 다양하게 하면요. 20대 초중반의 세상을 보다 폭넓게 살필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공동체로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벤처 양성소 역할까지 하잖아요, 군대가. 그래서 우리도 보다 폭넓은 변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성 징병제 같은 말이 나온 김에 복무 형태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군 복무를 공동체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간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셨는데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지금 좀 젠더 갈등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 그런데 좀 더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19 김광원 기자님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